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지금 시리즈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원샷 마케팅. 자, 거기에 지난번 방송의 메시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브랜딩의 목적지는 어디다? 고객의 뇌에, 상대방의 뇌에 기억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뇌는 언제나 피곤하다고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그 뇌에 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니콜라스 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인간의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설명해 줬어. 뇌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더 허기를 느끼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찾다가 인간은 조금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저절로 뇌의 생각 버튼 차단기를 내림으로써 가장 단순화된 선택에 길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제가 나는 브랜드다, 골드 칼라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로 살아남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골드 칼라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뭘 안 하고 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각을 멈추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책을 읽지 않음으로써 천민으로 살고 있잖아.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언가 우리께 아무리 좋고 이런 기능을 하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해도 이미 뇌가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 바로 생각하는 능력 때문이죠. 호모 사피엔스.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뇌입니다. 뇌의 무게는 대략 1.4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겨우 주먹 2개 정도가 합쳐진 크기고요. 전체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 전체 에너지 중 20%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기관이죠. 되게 작은 게 에너지를 더럽게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 피곤하다. 무게에 비해서 왜냐면 2%밖에 안 되는데 20%를 사용하니까 보통 무게보다 10배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인지 인간의 뇌는 언제나 효율을 중시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보면 뇌에 에너지가 몰리고 그 즉시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걸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달래기 위해 당이 땡기죠. 그래갖고 아주 달달한 초콜릿이나 이 커피에도 오만 단 걸 다 넣어서 한꺼번에 이걸 넣으면 순간적으로 뇌에 포만감, 만족감이 생기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가급적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메커니즘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습관, 고정관념, 신념, 편향된 선택 등에 얽매이는 이유는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뇌에 무리를 주지 않잖아. 뇌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의 신체가 하는 기능의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면 본능대로 가는 거죠. 단 1초도 집중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생기는 것은 정보 과잉 시대에 쉽게 피곤해지는 뇌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길을 걷다 보면 광고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광고 문구도 그렇고. 근데 그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에 접속하면 끝도 없이 쏟아지는 디스플레이 광고에 그걸 예민하게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한 조사 대행사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 0.9초 띵똥도 아니야 띵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만 온라인 광고를 본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단순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광고는 구구절절 텍스트를 많이 보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직관적으로 단 하나의 문장, 단어랑 이미지로 딱 보고 아하 하고 알게 하고 궁금하면 그 다음에 작은 문장 이런 걸 찾아 들어가게 하죠. 자코 발피스의 저서 브랜드 인셉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은 구글이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원리와 유사하다. 나이키, 라이카, 맥킨지, 스타벅스 등의 브랜드가 탄탄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냥 광고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유수의 브랜드 기업들은 우리가 머리에 지금 기억하는 그 기업들은요. 우리 뇌의 비밀을 알고 우리 뇌에 들어오기 위한 방식으로 광고를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뇌는 무의식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구매 결정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3가지의 브랜딩 법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관련성, 일관성, 참여. 따라서 인기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나와의 관련성을 알려야 해요.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라 그랬더니 뻘짓을 하는데 이 뻘짓 프로젝트가 나의 전문 분야, 주력 분야와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요. 현재 목적이 중요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선택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브랜드일수록 두뇌의 보상 기제를 자극하면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가령 지금 내가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서 발이 균형이 깨지고 계속 족저근막염에 힘들어. 그럼 나의 목적은 뭐예요? 이걸 통증을 완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찾거나 이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의학 정보를 찾겠죠. 이 목적에 부합되는 광고가 떴어. 그러면 어때요? 선택이 용이하잖아. 이거 저거 나의 목적에 필요한 거네. 띵 하고 바로 결제 버튼까지가 쉬워진다는 뜻이야. 이처럼 나와의 관련성은 내가 하는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하는 게 고객에게 어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맞추지 못하면 피곤한 뇌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이거 하고 딱 기억이 나야 되는 거지. 퍼스널 브랜드 하면 조연심이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제가 이 관련된 걸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수많은 개인들의 목적에 맞춰서 제가 떠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중요한 과정은요. 바로 일관되게 말해야 합니다. 나하고 관련성이 있는 걸 일관되게 말해야 된다. 일관성의 법칙은 브랜딩 작업을 시간 및 공간적 요소에 어울리게 할수록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딩이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뇌세포는 끊임없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므로 일관성 있는 브랜딩 효과를 하게 되면 두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일관성이 형성되면 해당 브랜드를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인지도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지죠. 퍼스널 브랜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메시지는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죠. 시간을 지키고 돈 약속을 지키고 마감일을 지키고 품질의 수준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성실한 것 또한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평판은 내가 지킨 약속의 누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쓰는 글,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면, 그리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은 뇌가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기억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한 번 했는데 너무 잘했다. 이걸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체험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함께한 브랜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직접 만난 작가에게 끌리고 직접 수강한 강좌에 공감하며 직접 참여한 커뮤니티에 호감을 갖지요. 이처럼 고객이 참여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뇌의 알고리즘은 그 브랜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게 되면 내 브랜드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죠. 결국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걸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하는 체험, 경험의 기회가 많아지면 나를, 내 브랜드를 좋아하고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뻘짓이 절대 뻘짓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지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행동경제학자 K.U. 첸이 말합니다. 브랜드 경쟁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무의식에서 결정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주변의 다수가 하는 행동을 누구나 쉽게 따라하듯이 금주에 가장 잘 팔린 상품이 더 많이 팔리고 베스트 상품 딱지가 붙으면 판매가 더 잘 됩니다. 결국 나를 기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많은 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이 봤구나. 그러니까 믿고 봐도 되겠다라고 그냥 뇌가 결정한다는 뜻이야.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딴 사람이 많이 했으니까 하는 거야. 베스트셀러니까 좋겠지라고 사고 품절이라고 하니까 잘 팔렸나 봐. 다음번에 나오면 빨리 사야지.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사람을, 선택한 상품을, 선택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조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뇌도 단순한 걸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말, 글, 서비스, 상품에 관련된 그 무엇이든 그것이 본인의 관련성, 본인만의 관련성이 아니라 상대방과 어떤 관련성에 어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하는 것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체험의 기회와 연결시키는 그 무언가의 이벤트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뇌는 피곤하다고요. 피곤한 뇌를 피곤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련의 브랜딩 과정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좀 더 전략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을 어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